시간에는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제 경사하강법을 수행을 할 때 일단 평균 제곱 오차 MSE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MSE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 두 가지 예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인풋 1.0과 1.5라는 인풋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학습해야 되는 매개 변수가 지금 0.5와 0.4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0과 1.9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y가 정답이죠. 그렇죠? 정답이 0이라고 한다면 아웃풋으로 0.7503이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0.9971이 나왔을 때 지금 왼쪽이 더 정확한 상태죠. 그쵸?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더 부정확한 상태고 사실은 이 좀 더 부정확한 상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더 많이 바꿔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이런 부정확한 이 부정확한 경우에 대해서는 매개 변수를 좀 더 크게 갱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직접 수행을 해보면 실제로는 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 그레디언트가 0.2109, 0.1406 그다음 여기는 오른쪽은 0.0043, 0.0029로 이쪽이 더 적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더 학습이 천천히 진행이 되겠죠. 이게 훨씬 더 많이 바꿔줘야 되는 부정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개 변수의 갱신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이 5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중합을 활성함수에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좀 요렇게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식을 지금 W와 B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식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지금 이 활성함수의 도함수에다가 가중합을 대입한 요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활성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그려보면 지금 만약에 활성함수로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시그모이드가 요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지금 x축에 해당하는 게 이제 wx 플러스 b, 즉 가중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 도함수의 곡선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가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이게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전체적인 도함수의 전체 값은 작게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중합이 큰 값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쪽 뭐 만약에 5 정도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y값 즉 이 도함수의 값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그레디언트의 값이 작아질 거고 갱신이 굉장히 작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더 큰 오류가 있을 때 오히려 더 낮은 벌점, 더 낮은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서 더 조금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목적 함수를 하나 소개를 할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입니다.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일단 먼저 조금 더 기본적인 개념인 엔트로피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엔트로피는 정보 이론에서 확률 변수의 결과값이 나타내는 평균적인 정보량 또는 불확실성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이 지금 좀 복잡하게 써있지만 결국에는 px 로그 p, 로그 px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이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보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두 개가 둘 다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hx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2분의 1 로그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로그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로그 2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엔 1이라는 최종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동전이 이렇게 딱 반반의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 앞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앞면이 1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은 0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제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로그 1 0 로그 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앞에 0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1도 우리가 0인 거 기억하시죠? 요렇게 1일 때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도 0이죠. 결국에는 최종적인 값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큰 경우는 엔트로피가 더 크게 나오고요. 불확실성이 더 작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작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엔트로피의 개념이고, 네, 이제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확률 분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교차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정보 이론에서 정의하는 교차 엔트로피라고 한다면 두 개의 확률 분포 P와 Q 사이에 어떤 정보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P와 Q가 같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P라는 확률 분포에서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Q라는 확률 분포에서 일어날 확률이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교차 엔트로피의 어떤 식인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목적 함수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P는 우리가 정답 출력값에 대한 분포, 즉 우리가 Y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Q는 예측값 O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제가 예시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무조건 0 또는 1로 예측이 되는 그런 경우에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답 클래스 레이블을 나타내는 변수는 이진 분류이기 때문에 0과 1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예측값 같은 경우는 이제 딱 0과 1로 나오지 않고 그 사이에 있는 실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는 이제 0과 1 사이의 어떤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확률 분포의 수식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샘플에 대해서 정답이
정답이 0일 때 우리가 정답이 0이라면 P는 지금 출력 정답에 대한 분포기 때문에 정답이 0일 때 0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1이죠. 당연히 P는 이제 옳은 값을 출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정답이 0일 때 만약에 Q가 아웃풋으로 0.1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잘 맞춘 편이죠. 그쵸? 1이 나오는 것보다 우리가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서 0쪽에 가까운 값을 예측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답을 맞출 확률로 바꿔서 생각을 하려면 이게 이제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0.1을 제가 이게 볼드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요 아웃풋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9의 확률로 이제 정답을 맞춘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을 여기서 빼주는 식으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정답이 1일 때 이 정답이 1일 때는 P가 1일 확률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Q가 1일 확률은 이 Q가 예측을 만약에 0.8로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죠. 0.8의 확률로 잘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대로 5를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 분포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P가 0일 확률은 당연히 Y가 0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0이 나올 거고, 요것과 이제 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P와 Q를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이 우리의 목적 함수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답이 1일 때 1일 때는 요 값을 계산하고, 정답이 0일 때는 요 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답이 1일 때는 어차피 y가 1이라는 뜻이니까 요 부분은 여기 1이 들어가면 이 오른쪽 항이 다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요 식만 계산이 될 거고, 이때 정답이 1일 때 P1 곱하기 로그 Q1을 생각을 해보면 P1은 무조건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 곱하기 로그 Q1은 정답이 1일 때는 그냥 Q1이 그냥 5 자체를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로그 5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0일 때는 지금 이 부분만 계산이 되게 되는데, 정답이 0일 때 P0 로그 Q0 을 계산을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P0은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Q0는 아까 얘기했듯이 1 빼기 0으로 계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5로 계산할 거다 지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앞에 이제 y와 1-1을 곱해서 정답이 1일 때와 정답이 0일 때 각각 왼쪽 오른쪽 항을 계산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를 활용한 목적함수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도함수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로그 x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x분의 1이 되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자연로그일 때 x분의 1인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y가 그냥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죠. 5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식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은 1-5분의 1-y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근데 이제 w로 미분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 5 안에 5가 사실은 활성함수 안에 이제 가중합이 들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이 w가 포함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미분을 해줘야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요 뒷부분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차 엔트로피의 도함수를 계산하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5에 대한 이제 건미분, 속미분 진행을 했을 때, 속미분을 했을 때 이제 x만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건미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x는 앞으로 나왔고, 이 뒷부분에 이 도함수가 왜 5, 1-5가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그모이드 활성함수의 도함수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어요. 그때 다시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 W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5 빼기 Y라는 값이 들어있는 어떤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오차가 클수록 그레디언트도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더 크게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를 사용을 하면 앞서 얘기했던 약간의 그 MSE에서 잘못되었던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수식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 똑같은 예제인데 지금 교차 엔트로피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에러가 더 큰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가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E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교차 엔트로피 활성함수를 사용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값이 벡터인 경우,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 아웃풋하고 Y하고 둘 다 그냥 실수인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자체가 5도 Y도 다 벡터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요 Y1부터 YC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Y1부터 C까지 모든 값에 대해서 전부 다 이 교차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을 이제 썸으로 합한 거를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를 새로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인공신경망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 즉 초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은닉층의 개수 혹은 은닉 노드의 개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닉층과 은닉 노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의로 잘 나올 것 같은 걸 일단 설정을 해보고 돌려보고 또 바꿔서 또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은닉층과 은닉 노드의 개수를 늘리면 당연히 그 사이사이의 매개 분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또 오버피팅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수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은닉층이나 은닉노드가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중치의 초기화. 가중치를 우리가 임의로 초기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값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처음에 조금 더 가중치의 이상적인 가중치에 가까운 가중치로 초기화를 해서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매개 변수로 수렴을 할 거고요.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률도, 이제 학습률을 말씀드릴 때 이제 고정된 학습률을 뭐 0.001, 0.01, 0.1 뭐 이런 값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학습률을 동일하게 0.1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학습률을 점차 줄여가는 어떤 적응적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매개 변수가 갱신이 되면서 나중에는 조금씩만 매개 변수를 바꿔도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률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교차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활성함수나 목적함수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렐루, 소프트맥스 같은 활성함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그 우도 같은 목적함수도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문제로는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의 값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y가 1, 정답이 1인데 5가 0.98로 나왔을 때 예측이 잘 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가 0.0001로 나왔을 때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는 일단은 그냥 y와 5가 벡터가 아니라 그냥 실수인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y가 1, 어쨌든 정답이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에 항들에는 전부 이 y 자리에 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항은 사실은 계산을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다 없애버리면 되고요. 결국은 이 왼쪽 항들만 남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p x 로그 qx 요 자리죠. 근데 요 qx가 지금 그냥 5 자체를 집어넣는 요걸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0.98, 0.0001을 대입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교차 엔트로피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이 맨 앞에 이 전체의 합에 대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주면 결국은 이제 0.0291, 13.2877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에 이 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정보 이론에서 확률 변수의 결과값이 나타내는 평균적인 정보량 또는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엔트로피에 좀 다른 교차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또 새로이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교차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는 두 확률 분포 PQ 사이의 정보량으로 지금 여기서는 머신러닝의 목적 함수로 활용을 하는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이때는 P가 정답 출력값에 대한 분포고 Q가 현대 모델의 예측값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확률 분포 P와 Q, 즉 정답과 예측값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계산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MSE 같은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했을 때 정답값과 예측값 사이의 오차가 크지만 그레디언트가 작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모델 초매개 변수나 가중치 초기화, 그다음에 학습률, 그 외에 다양한 활성함수와 목적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